저는 정우입니다. 올해로 30이 됐죠. 사람들은 제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믿거든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는 차갑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어요. 보호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현관 앞에 뭔가 웅크리고 있더군요. 강아지였습니다.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서 앙상한 갈비뼈가 다 보였어요. 떨고 있었죠. 제 발소리를 듣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저는 재킷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녀석이 제 손을 합더군요. 그 축축한 혀끝이 제 손등을 스칠 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보호소 안으로 들어가 녀석을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그제야 목줄이 보이더군요. 빨간색 천재질이었는데 낡아서 곳곳이 해졌어요. 그런데 목줄에 달린 이름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리. 이름 아래 금속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오래돼 보였죠. 녹슨 구리색이었지만 뭔가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등불 가까이 가져갔어요.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M S가 누군지는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머릿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 조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보리구나. 강아지는 제 목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더군요. 맞다는 듯이요. 저는 보리를 안고 의자에 앉았어요. 녀석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팍에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직 겁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제가 속삭이자 보리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줬을까요? M, S? 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말이 제게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기억나는 건 8살 이후부터죠.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워진 것 같아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텅 비어 있거든요. 가끔 꿈을 꿉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꿈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하죠. 보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도 저처럼 버려진 거겠죠. 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펜던트를 달아줄 정도로 사랑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버려졌을까요? 너도 나랑 같구나. 보리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밤 보호소에서 보리와 함께 잤습니다. 녀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담요를 깔고 누웠는데 보리가 제 곁에 바짝 붙어서 잠들더군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펜던트를 들여다봤어요. 사랑을 잃지 말거라.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사랑을 잃지 말라니 대체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펜던트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제가 잊고 싶었던 뭔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리를 데리고
보호소 사무실에 갔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찾지 못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보리가 제 곁에 있으면 저도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신고된 유기견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보리와 비슷한 특징의 강아지를 찾는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 역시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죠. 이렇게 귀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다니요. 저는 보리를 공식적으로 보호소에 등록했어요. 당분간 제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이 녀석은 절대 보내지 않을 거라고요. 보리는 이제 제 가족이니까요. 펜던트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S. 당신이 누구든 보리는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펜던트가,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호소 소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우 씨, 큰일이야. 다음 주에 후원 행사가 있는데 채은 회장이 온대. 채은 회장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요. 제일그룹 회장이죠. 자수성가한 여성 CEO로 유명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였습니다. 우리 보호소에 거액을 기부하신대.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해. 소장님은 긴장한 표이었어요. 무리도 아니죠. 그만한 거물이 오는데 실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행사 당일 저는 보리를 데리고 갔어요. 입양 홍보용으로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여주면 좋다고 했거든요. 보리는 이제 많이 건강해진 상태였습니다. 털도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맑아졌죠.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즐비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에서 보리를 안고 서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채은 회장이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매무새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죠. 채은 회장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동물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제일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형적인 기업 홍보 멘트였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동물에 관심이 없어. 말투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냥 기부 실적 쌓으려는 거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 됐어요.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보리 좀 데리고 와봐. 저는 보리를 안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채은 회장 옆에 섰죠. 회장님,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은 회장의 시선이 보리에게 고정됐어요. 정확히는 보리의 목줄에요.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에 금이 간 거예요.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채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보리에게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러고는 목줄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목줄, 어디서 난 거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전의 냉철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보호소 앞에 버려진 아이예요.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요? 채은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 섞여 있었죠. 언제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한 달쯤 전이요. 겨울비 오던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회장님, 혹시 이 펜던트를 제가 물으려는 순간 회장의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아, 네. 채은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보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될 뭔가를 보는 것처럼요. 이게는 입양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만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보리는 제가 돌보고 있어서 얼마든지 보상하겠습니다. 이개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절박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리는 드릴 수 없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마 평생 거절당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죠? 보리는 제 가족이거든요. 제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채은 회장은 잠시 저를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회장 일행이 떠났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차에 타기 직전 채은 회장이 뒤돌아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보리의 펜던트를 만졌어요. 보리야, 저 사람. 뭔가 알고 있어.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죠. 이 펜던트가,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불러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채은 회장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리의 펜던트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스쳤던 감정들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리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S가 대체 누구길래 중얼거렸어요. 펜던트의 주인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호소 사무실로 갔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쌓인 곳이었죠. 보리의 출처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러다 우연히 다른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어요. 입양 기록? 저는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20여 년 전 자료였죠. 제가 고아원에서 처음 등록됐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어요. 본명란에 희미하게 연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서? 물음표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지워진 흔적도 보였죠. 누군가 지우개로 문지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서? S? 설마. 이게 무슨.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 본명이 민석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펜던트의 S가 저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뭔가 더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생지도 불명이었고 보호자 정보란도 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이 없는 거야? 답답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정우 씨, 뭐 하는 거야? 아, 소장님. 이게, 저는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민석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켰죠. 이거 뭔가요? 제 본명이 민석이었나요? 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말씀해 주세요. 제 권리 아닙니까? 저는 간절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기록 착오일 거야. 이미 오래된 일이야. 착오라뇨? 당시의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 넌 입양될 뻔했다가 취소된 케이스잖아. 그 과정에서 서류가 꼬인 거겠지. 너무 얼버무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우 씨, 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 말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위해서야. 소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파일을 도로 서류함에 넣으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석?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죠. 보리야, 나 누구인 것 같아?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만약 M, S가 정말 민석이고 그게 제 이름이라면요. 그렇다면 누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흐릿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민석아.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아무것도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보리가 제 손을 핥았어요. 위로하듯이요.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우리 둘 다 과거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가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채은 회장도 뭔가를 알고 있다고요. 저는 다시 파일에 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민석? 물음표가 달린 이름. 지워진 흔적. 누군가 제 정체를 숨기려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버려졌는지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채은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죠. 자수성가한 CEO, 냉철한 경영인, 고독한 여제. 그러다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25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1그룹 회장 아들 실종 사건 미궁. 손이 멈췄어요. 아들, 채은 회장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8살 아들 장민석 군,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 현재까지 행방묘연. 민석?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장민석? M, S?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펜던트, 회장의 반응, 파일의 이름.
그리고 저의 공백 같은 과거. 이럴 수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리가 놀라 짖었어요. 미안, 보리야. 저는 다시 앉아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누구인 거죠? 채은 회장의 아들인 건가요? 그렇다면 왜 버려진 거죠? 왜 저를 찾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펜던트를 손에 쥐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잃지 말거라. 이 말이 저에게 한 말이라면요. 누가 저에게 사랑을 잃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감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를 나설 때마다 검은색 세단이 멀리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차가 따라왔죠. 누군지는 뻔했습니다. 채은 회장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호소 앞에 그 차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채은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보리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저를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정우 씨라고 하셨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입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미세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언제부터요? 기억나는 건 8살 이후부터예요. 그 말에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 기억은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보호소 앞에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요? 그 개가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 중입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 하시는 거죠? 제가 되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은 뭔가 아시잖아요. 이 펜던트에 대해서요. 채은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네. 제 집으로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였죠. 저는 평생 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담장만 봐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회장의 저택은 거대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3층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을씨년스러웠어요. 집이 크고 화려한데도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장이 앞서 걸었어요. 저는 보리를 안고 따라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죠. 회장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 방이었습니다. 파란색 벽지, 장난감들, 책상, 침대. 모든 게 25년 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존돼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이건 제 아들 방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민석이가 사라진 날 이후로 단 하루도 이 방을 치우지 않았어요.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앨범 하나를 꺼냈죠. 보세요. 저는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강아지, 보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리와 똑같이 생긴 개였죠.
빨간 목줄까지 똑같았어요. 그리고 목줄에 달린 펜던트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바로 그 펜던트였어요. 이게 제가 민석이 8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겁니다. 강아지와 펜던트를요. 회장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민석이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일 그 개와 함께 다녔죠. 이름을 보리라고 지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공원에서, 집에서, 바닷가에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요. 눈매, 코, 입모양. 설마, 정우 씨?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 있습니까?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요. 제 몸이 굳었어요. 있습니다. 정확히 왼쪽 어깨에 그런 점이 있어요. 어떻게? 민석이한테도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나이가 30이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8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죠. 네, 하지만 제 아들이 사라진 게 25년 전입니다. 그때 민석이 나이가 8살이었어요. 숫자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가 나타났어요. 민석이의 펜던트를 달고서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가 제 품에서 빠져나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회장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회장이 무릎을 꿇고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혼자 온 거니? 민석이는 어디 있는 거야?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당신이 민석이가 아니라면 왜 민석이의 개가 당신 곁에 있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저는 정우예요. 정우라고요. 정우는 이름일 뿐입니다. 누군가 지어준 이름이죠. 회장이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민석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집 아들이겠어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분노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저는 버려진 인간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존재라고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차이가 뭔데요? 버린 건 의도가 있는 거고 잃은 건 제 잘못이에요. 회장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매일 찾았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고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민석이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왜 저를 혼자 버스에 태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죠.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기억하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민석이를 버스에 태웠어요. 그날, 중요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함께 가자고 조르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태워 학원에 보냈죠. 혼자요? 네, 혼자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석이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학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사라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이 제 얼굴을 핥았어요. 확실히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죠.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해도 될까요?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제가 누군지요. 그날 저녁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체열만 하면 됐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밤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만약 제가 정말 민석이라면요. 이 메시지는 누가 남긴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모든 걸 잊어버린 걸까요? 보리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녀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2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뿐이었어요. 전화로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보리는 제 곁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죠. 보리야, 나 누구일까? 보리가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채은 회장도 와 있었습니다. 비서박 기사와 함께였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가 저희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의사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99.99% 확률로 생물학적 친자 관계입니다. 채은 회장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민서가 회장이 저를 안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정우 씨, 정우예요. 제 이름은 정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가 맞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5년이에요, 회장님. 25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담요 하나로 떨었고 배고플 때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어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도 없었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매일 밤 꿈꿨어요. 누군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25년이 지워지나요? 그건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요. 회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제발 들어만 줘요.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회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널 혼자 버스에 태운 건 나야.
성공이 그렇게 중요했거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 그 계약만 따내면 살 수 있었지. 그래서 너보다 계약을 선택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는 성공했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 회장이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매일 자책했어. 내가 널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대가가 이거야. 널 잃은 25년. 저는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하세요? 매 순간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후회한다고 시간이 돌아오나요? 제 어린 시절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 알아. 하지만 뭐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 회장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함께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민서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석이 아니에요. 민석이는 25년 전에 죽었어요. 그 버스에서요.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지금 있는 건 정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혼자 자란 정우라고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회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보리가 제 옆에 앉았죠. 보리야,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DNA가 맞다는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걸까?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나는지요. 무서웠거든요. 가족이 생긴다는 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삶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라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보호소에 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오셨어요. 정우 씨 손님이야. 손님이요? 밖으로 나가자 채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도 함께였죠. 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리를 보러 왔어.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리라도 보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보호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리가 있는 곳으로 갔죠. 보리를 보자마자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보리야. 회장이 무릎을 꿇고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가 회장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회장의 얼굴에 몸을 비비고 손을 잡고 심지어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보리는 사람을 잘 가리거든요. 낯선 사람한테는 경계심을 풀지 않아요. 그런데 회장한테는 완전히 마음을 연 거예요.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요. 기억하는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날 기억하고 있어, 보리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보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걔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누가 자신을 사랑했는지를요. 만약 보리가 회장을 이렇게 반긴다면 회장은 진짜로 보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민석이도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가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넌 행복했니? 25년 동안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쓸쓸했고 때로는 살아있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텐 중요해. 회장이 일어섰어요. 내가 불행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니까. 회장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민서가 아니, 정우 씨, 기다릴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어요. 보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보리가 제 뺨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어요. 누군가와 공원을 걷는 장면, 강아지와 노는 장면, 따뜻한 집안에서 밥을 먹는 장면.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지 않더니 기운이 없어졌어요. 숨도 가빠졌죠. 보리야. 저는 급하게 보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급하게 검사했어요. 심장이 약해져 있네요.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다고요? 네, 이 아이 최소 20년은 넘었어요. 수의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0년? 그럼 보리는 민석이가 키우던 바로 그 개란 말인가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등록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칩이요? 네, 오래전에 등록된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수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보호자 이름이 장민석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민석? 민석이 제 이름일 수도 있는 그 이름이요. 등록 주소도 나와 있어요. 여기. 수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보리는 괜찮아질까요? 당장은 안정시켜야 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심장이 약해지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몇 주. 짧으면.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버텨줘. 응? 보리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곧장 채은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였죠.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전화를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보리가 아파요. 뭐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칩을 확인했습니다. 장민서? 보호자 이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회장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왔어요. 가보고 싶어요. 함께 가실래요? 지금 갈게. 회장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급하게 온 게 티가 났죠. 저희는 차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였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죠. 2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회장은 그 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가 사라진 곳이야. 네, 그날 민석이를 버스에 태운 곳이 바로 저 앞 정류장이었어. 회장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민석이는 저기서 버스를 탔어. 학원으로 가는 버스를요. 하지만 학원에 도착하지 않았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이 일대를 다 뒤졌어.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어. 저는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죠. 하지만 가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플래시백처럼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방에서 놀던 기억,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침대 옆 책장, 여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알아요. 회장이 제 뒤로 왔어요. 정우 씨? 이 방, 제 방이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방을 알았거든요. 저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책 하나를 꺼냈어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었죠. 동화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장민석? 제 손글씨였습니다. 어린아이 글씨였지만 분명 제 것이었어요. 이게, 저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죠. 민석아. 회장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기억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살던 기억, 엄마와 함께 밥 먹던 기억, 보리와 놀던 기억.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부르는 말이었죠. 엄마. 여기 있었어요. 저, 여기 살았어요. 회장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왜 기억 못했을까요? 트라우마였을 거야. 너무 무서웠던 거야. 회장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혼자 버스를 타야 했고, 길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기억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도 울고 있었어요. 다 내 탓이야. 널 혼자 보낸 내 잘못이야.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울면서요.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무 늦은 재회였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저는 회장을, 아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리 보러 가요. 그래, 가자. 저희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25년 만에 잡는 엄마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꿈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니, 뭐라고 부를까? 민석이요. 그게 제 이름이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라는 이름도 좋아요. 25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럼 둘 다 내 이름이야. 엄마도 웃었어요. 2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리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보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보리야. 저는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알아냈어. 내가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어요. 넌 우릴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온 거지? 보리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그렇게요. 엄마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민석이를 다시 찾게 해줘서. 보리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보리 곁을 지켰습니다. 둘이서 함께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가 함께 보리를 돌봤죠. 새벽녘 보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보리야. 저는 보리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리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죠. 보리는 제 품에 안긴 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했어요. 안녕, 보리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넌 정말 최고의 친구였어. 보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추모식이었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보호소 사람들이 참석했죠. 보리를 화장하고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 항아리를 품에 안았어요. 보리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보리도 함께요. 집이요? 우리 집.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편할 때 오면 돼.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리 없는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저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민서가?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내 방은 그대로야. 25년 동안 그대로 뒀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파란색 벽지에 그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어린 시절이 그대로 있었죠. 여기서 자도 될까요? 물론이야. 이건 내 방이야.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죠.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틀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내가 7살 때 찍은 거야. 놀이공원에서요. 엄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 너도 나도. 기억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엄마가 놀랐어요. 정말? 네.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응? 왜 그날 저를 혼자 보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니야. 너한테 말해야 해. 엄마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날 회사가 정말 위기였어. 부도 직전이었지. 그 계약만 따내면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했어. 넌 나한테 같이 가자고 조르더라. 혼자 있기 싫다고. 하지만 난 계약이 더 중요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널 버스에 태웠어. 학원 가는 버스에. 혼자서 8살 애를요? 그래. 8살짜리를. 엄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쳤었어. 정말 미친 짓이었어. 하지만 그땐 그게 보이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약은 성공했어. 회사는 살았지. 그런데 제가 사라졌죠. 내가 학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 사설탐정, 뭐든 동원했지.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왜 못 찾았을까요? 넌 기억을 잃었고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정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으니까.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절대 괜찮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여기 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25년 만에 자는 제 침대였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거든요. 25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에게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낯설었어요. DNA가 맞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된 것 같지 않았거든요. 25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새벽녘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어요.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가 못 잤구나. 엄마도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앨범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봤어. 엄마가 말했어요. 25년 동안 매일 이 앨범을 봤어. 너를 잊지 않으려고. 엄마, 넌 내 전부였어, 민서가.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아무 의미 없었어. 너 없이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늙어버린 손이었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응, 저 아직도 어색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25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혈연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DNA가 맞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게 이상해요. 그래, 이상하지. 엄마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엄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쩌면 영원히 이 공백은 메워지지 않을지도 몰라.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 그럼.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인연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게 중요해.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으로. 시간이요? 응.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담이 덜했거든요. 그래요. 천천히 해봐요. 그래, 천천히.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지금 당장 엄마 아들이 아니어도 돼.
그냥 친구라도 좋아. 친구요? 응.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거 괜찮은데요. 그날 새벽 저희는 함께 앨범을 봤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서가, 응? 보리가 남긴 선물이 뭔지 알아? 엄마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시작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보리는 저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울 기회를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요. 고마워, 보리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분에 집으로 돌아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엄마는 약속대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엔 말없이 먹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보호소에 가려고요. 그래, 다녀와.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제안했습니다. 민서가 아니, 정우야. 엄마는 이제 두 이름을 번갈아 불렀어요. 보리를 묻어줄까? 묻는다고요? 응, 정원에. 보리가 좋아하던 장소가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저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여기서 민석이가 보리랑 자주 놀았어. 엄마가 말했어요. 보리는 이 나무 그늘을 좋아했지.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제가 보리와 뛰어노는 모습이요. 여기가 좋겠어요. 저희는 땅을 팠습니다. 깊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보리의 항아리를 묻었어요.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보리,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친구. 간단한 문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꽃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민석이를 데려와줘서 저도 손을 모았어요. 안녕, 보리야. 편히 쉬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보리의 묘에 들렀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리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엄마랑 어제 영화 봤어. 재밌더라. 아직도 어색할 때가 많아. 하지만 괜찮아지고 있어. 보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요. 한편 저는 제 과거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함께 옛날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낡은 2층 집이요. 여기서 우리 3년 살았어.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5살부터 8살까지. 아빠는요? 제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혼자 널 키웠어. 회사를 차리고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지. 엄마가 집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 유일한 목표였어.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던 거네요. 응,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보다 내가 중요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정말?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엄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넌 언제 이렇게 컸니? 25년 동안요.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웃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제 방, 거실, 부엌. 하나하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생일 파티 했었죠? 기억해? 네. 케이크에 초 8개 꽂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 생일이었어. 엄마가 벽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너한테 보리를 선물했지. 그리고 그 펜던트도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저는 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 문구를 새긴 거예요? 엄마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땐 내가 외로워 보였거든. 아빠도 없고 나는 일에 바쁘고. 그래서 약속하고 싶었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를 향한 사랑은 잃지 않겠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널 잃어버렸어. 사랑도 너도 다 잃었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잃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저를 찾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서가. 저야말로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5년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잠깐만. 엄마가 차에서 내려 근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곧 나왔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저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보리의 펜던트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이었죠. 엄마, 새로 만들었어. 같은 문구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뒷면도 확인했어요. 프롬 맘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져왔던 펜던트는 낡았잖아. 새 걸로 하나 만들었어.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같은 약속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엄마가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보호소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우 씨,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얼굴이 좋아졌네. 뭔가 달라졌어. 그래요? 응. 더 편해 보여. 소장님이 웃었어요. 저는 강아지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시키고 안아주고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제 또 다른 집이라는 걸요. 혈연으로 맺어진 엄마의 집도 있고 선택으로 만든 이곳도 있다는 걸요. 저는 두 곳 모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았어요.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저녁은 먹고 가요.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다녀왔습니다. 배고프지? 야식 준비해뒀어. 고마워요. 저희는 함께 야식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간단하지만 따뜻했죠. 민서가, 응? 행복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요?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 엄마가 웃었어요. 완벽한 행복 같은 건 없어. 그냥 이 순간이 괜찮으면 되는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보리야, 보고 있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내 덕분에 저 이제 괜찮아. 집도 생겼고 엄마도 찾았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보리의 묘에 갔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보리야, 안녕. 엄마가 먼저 인사했어요. 오늘도 날씨 좋지?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리야, 잘 지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보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산책할까? 엄마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저희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응? 이제 진짜 돌아온 것 같아. 저도요. 잃은 게 아니었어. 돌아온 거였어.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네, 엄마. 저 돌아왔어요. 햇살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목걸이가 빛을 반사해 반짝였습니다. 2M, S, 마이너스 사랑을 잃지 말거라. 저는 그 문구를 다시 읽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언젠가 다시 길을 찾는다는 걸요. 25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보리 덕분에요. 작은 강아지 하나가 이어준 인연이었죠.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함께 천천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함께 걸어갈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보리의 목줄이 저희를 다시 이어줬으니까요. 사랑으로요.